잘못된 그림은 없어요. 잘못된 그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건데, 그걸 해석하는 우리 어른들이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거 옳지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폴링 아트 아동 심리미술 선생님 지성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계속 외부 활동으로 바빠서 영상을 못 찍다가 오늘 이렇게 이 정도의 이렇게 긴 질문들이 일맥상통하게 올라와서 제가 이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한 3주 전부터 올라왔던 건데, 에너지가 많고 밝은 성격의 초등학교 1학년 남자친구인데 죽은 사람이라든지 피 흘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조금 죽음과 피 이런 그림을 그리는 심리는 어떤 걸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어머님이 계셨고, 또 이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질문이 길게끔 이렇게 보내주신 분은 이태리 밀라노에서 이렇게 질문을 길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 아이가 원래 이제 한국 나이로 5살 남자아이인데 이태리에서 이제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버님이 이태리 분이고 이제 어머님이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뱀, 파충류, 미라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죽음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이제 설명하고 종종 많은 대화를 나눠서 아이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어색함이 없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아이한테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셨나 봐요. 사람이 많은데 가면 위험할 수 있어. 왜냐면 너무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밀려서 꽉꽉 끼어서 숨이 막힐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말을 아이한테 어머님이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유아학교에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엄마에게 주는 그림 메시지를 한번 그려보라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림을 이 그림 사진 띄우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엄마한테 주는 메시지로 주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그렸어. 우리 가족은 여기 있어. 이렇게 해맑게 얘기하는 걸 어머님 좀 충격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발달상의 과정인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태리에서, 밀라노에서 또 저희 유튜브를 본다고 하니 제가 너무 기쁘고 얼른 답변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오늘 한 3시간 넘게 심리미술 교사 양성 과정을 하느라고 목이 지금 나갔는데도, 제가 좀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좀 더 햇빛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더 훨씬 예쁠 텐데, 빨리 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환경 속에서 답변 드리는 저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왜 남자아이들이 피, 뭐 이런 죽음 아니면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그림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지, 오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은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왜 과연 우리 아이는 내가 좋은 것도 보여주고 사랑도 충분히 주고 행복한 그런 감정 교류를 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런 죽음이라든지 칼싸움이라든지 피라든지 이제 이런 부정적인 행동에 더 관심을 둘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성인 어머님이 느끼기에는 이제 아들의 뇌가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제일 고민해 봐야 되면, 첫 번째, 우리 남자의 공격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뇌를 여러 구조를 봤을 때 뇌간이라고 하는 이제 뇌의 가장 안쪽에 이제 중요한 뇌간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뇌간에서는 이거를 도망갈지 아니면 이걸 투쟁할지,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활동을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뇌간이 남성의 활성화와 여성의 활성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본능적으로 공격하고 대처하고 이런 도피
OP하고 이런 모든 그런 영역에 있어서 여자들보다 훨씬 더 본능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꼭 미리 그런 생각을 해왔던 사람처럼. 그렇게 남자아이들은 어느 정도 인류의 그런 역사상 공격성이나 남성의 어느 정도의 그런 우리 인류를 지키기 위해 또 자기의 그런 종족 번식을 위해 그러한 공격성을 우리 아이가 아무리 어린 남자아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그거를 좀 뭐랄까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피나 사람이 죽이거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는 게임이나 유튜브에 혹시 노출되거나 많이 미디어에 이제 그런 것들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아이들도 게임이 모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노출을 내가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디어 노출을 늦추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미디어 노출이 뭐 전략적인 그런 게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게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을 것인데, 싸우고 때리고 부시고 뭐 피 흘리고 이런 것들에 우리 아들이 조금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학원에서 다른 친구들의 그런 걸 봤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남자의 우리가 공격성을 인정하면 그런 것들이 엄마가 보여주지 않아도 그 아이한테는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이나 미디어 노출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고 죽이고 막 뭐 피가 나오고 이런 조금 폭력성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엄마가 억제하고 있어서 그러한 그 감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지, 실체 발달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운동을 잘하고 신체 활동을 잘하는 게 남자아이들에겐 자기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자아상은 자신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5세, 6세, 7세가 나면 신체적 발달이라든지 뭐 아이들의 신체 그런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골격이라든지 뭐 남자아이들은 스스로 이제 좀 키라든지 뭐 운동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여자아이와 다르게 민감하게 본인이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는데,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왜소하고 내가 좀 약하다, 내가 좀 남들보다 이런 걸 운동을 잘 못하구나 라고 느껴질 때는 거기에 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해지고 싶다, 잘하고 싶다, 내가 뭔가 그런 피드백을 받고 싶다, 이런 그런 성향이 강해져서 오히려 실제 현실 세계에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가상의 현실에서 게임에서 나의 그런 능력을, 공격성을, 폭력성을 좀 아니면 아이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것들을 좀 평가받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피드백을. 그래서 그림에서도 계속 그런 자기의 자아상을 조금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단하고 커다랗고 좀 야수 같고 강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계속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서, 우리 아이가 운동이나 신체 발달이 좀 내가 신경 쓰지 못해서 그러한 것들을 챙겨주지 못했더니 그 남자아이의 본능적인 공격성이 운동이나 신체 발달로 표현되지 않아서 그림으로 혹시 표출된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정적이고 이런 뭐 죽음 혹은 피, 뭐 이러한 어떤 것들 보면은 사실 인간 세상에서 모두 우리 삶에서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죽음이라든지 뭐 피라든지 아니면 뭐 다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근데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민감하게 조금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뭐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이혼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거짓말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서 노출하고 또 책을 읽어주고 토론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그런 부정적인 거에 아이들 노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죠. 어머니,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깊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고 자기의 의견을 갖고 철학적인 그런 의미를 곱씹어 볼 때 아이들이 더 나중에 커서 도래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그러는 것처럼 내가 우리 아이에게 최대한 아이니까, 나보다 미성숙한 인간이니까 조금 좋은 거,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거, 좀 뭐라 해야 될까, 실제적으로 아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서 그런 것들 방어막을 두고 뭐라 해야 될까, 과도하게 이렇게 막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될 때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더 성숙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나쁜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쁘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고민에는 그림에 보면 깜깜한 점들을 이렇게 표현했고, 엄마한테 주는 메시지에 엄마 이거 조심해야 돼 라고, 내 생각에는 엄마와의 사이가 밀접하고 워낙 여러 가지 엄마의 감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메시지를 아이가 신중하고 그거를 잘 관찰하고 또 소통을 잘하고 있어서 엄마의 말을 기억을 잘하고 새겨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주는 메시지를 쓰라 할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나눴던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림이 표현의 수단이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것들 이야기 나눔으로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생각이 되고 상상이 되고 자기가 그걸 마음에 새겨두고 싶어서 엄마가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지 라고 이렇게 그냥 그거를 표현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6세 아니면 7세 6세 7세가 되면 어느 정도 삶과 죽음, 또 아이들이 철학적인 되게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돼요.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이가 5세인데도 그러한 생각들, 또 뭐 죽음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엄마가 말하는 거를 자기가 되새기고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걸 유치원에서 그냥 날마다 체크하는 거, 엄마한테 주는 메시지를 써봐라 했을 때 엄마가 그 말 했으니까 나 이렇게 기억해서 우리 가족도 조심하게 그렇게 해야지 라고 그냥 그린 거의 하나일 뿐인 것 같아요. 어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섭고 공포스럽고, 혹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아이한테 자세히 알려줘서 트라우마를 준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